그러면 아까 언뜻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제 서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서비스라는 건 기업이 만들어서 파는 무형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제품으로서의 서비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서비스라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산업 분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클라크라는 학자가 말을 했어요. 1차 산업, 농업, 어업수 산업. 네. 2차 광업 제조, 3차 사무 용역 서비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 하면 3차 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네. 근데 요즘에는 5차 산업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네, 4차 산업은 정보, 통신, 교육, 금융 이런 것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네. 5차 산업이라고 한다 하면은 뭐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런 것을 최근에 와서는 이 5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맞는데 학문적으로 분류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우리가 서비스가 뭡니까? 라고 정의를 내려보세요.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네.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국내 대학의 석사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MBA 과정에서 서비스 경영을 강의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했더니 네, 학생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대요. 내가 하기 싫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그 어느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거. 이게 서비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좀 군대 갔다 오고 좀 나이가 좀 있는 학생이 그러대요. 서비스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안주가 떨어졌어요. 이봐 웨이터, 여기 서비스 안주 없나? 이때 말하는 서비스는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공짜로 제공하는 거.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단골인데 덤으로 한 개 더 안 돼요? 서비스 한 개 더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공짜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네.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네요. 근데 서비스가 물론 그 안에 부가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포함될 수는 있지만 서비스가 공짜는 아니죠. 그렇죠. 어쩌면은 칼 알브레이트라는 이 학자의 서비스 개념이 저는 가장 요즘 시대를 잘 반영하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정리했나요? 네, 칼 알브레이트는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고객, 역피라미드 조직, 서비스 품질 관리해서 4권의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칼 알브레이트는 서비스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한 일, 이걸 서비스라고 정의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편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뒤에서 제가 이제 말을 하겠지만 베네핏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서비스야.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서비스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 이게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참 어려워요. 제품은 일단 눈에 보여. 서비스는 안 보여. 네. 제품은 미리 생산할 수가 있어.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하는 게 서비스야. 네. 실시간으로만. 그렇죠. 실시간으로. 또 서비스는 어떤 하나의 그 고객의 니즈나 그런 기대 수준을 하나의 스펙으로 해서 미리 그것을 표준화시킬 수가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것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백인백색이란 말 있잖아요. 네.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그것을 표준화시킨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제조 품질이 훨씬 더 쉬워요. 제조 품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설정된 그 표준 수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산 관리를 잘 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비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전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서비스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네, 이럴 때는 뭐 반품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방법인가요? 네,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진심 어린 사과겠죠. 아, 네. 아,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게, 그걸 자꾸 변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원래 이래요?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거나 하게 되면은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더 화가 날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죠. 예. 예,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환불, 아니면 교환,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거나 수리해 준다. 뭐 어느 것을 초이스하시겠습니까?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저는 이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AS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AS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애프터 서비스 말고 이제는 비포 서비스의 시대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비포 서비스라는 게 뭔가요? 아,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네, 서비스는 크게 시점별로 본다면은 비포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BS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OS란 말을 써요. OS는 온 서비스. 온 서비스는 현재 진행 서비스를 말해요. AS, 애프터 서비스를 말해요.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다음 서비스를 AS라고 하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AS가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AS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AS보다 더 중요한 게 BS입니다. BS가 더 중요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품으로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AS를 잘해주는 것보다도 어쩌면 BS가 더 중요해요. BS라는 것은 사전에 고객들이 어떤 자동차를 원하고 어떤 디자인, 또 어떠한 사양의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고객의 요구가 뭔지, 또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개발 단계에 우리가 반영하는 거, 그대로 설계해 주는 거. 그래서 고객들의 또 특히 뭐 디자인 아니면 네이밍, 그 자동차 이름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BS예요. 비포 서비스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설계가 끝났어요. 예, 그러면은 설계대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OS예요. 하자가 없도록, 불량이 없도록, 또 납기를 지켜서 생산하는 거. 이게 OS야. 자, 이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타보니까 그 자동차 하자가 생겼어. 그랬을 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거나 네. 이런 것을 AS라고 그래요. 네. 한번 아나운서님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자동차를 AS를 잘해주는 차를 좋아합니까?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차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없는 게.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AS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시간 소모되고요. 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AS가 처음부터 없는 게 낫죠. 그렇죠? 또 서비스 조직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S를 해주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돈이 들어가요. 네, 시간적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소비가 발생되고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네.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고객 요구 브릿지 비용이라고 그래요. 고객 요구에 브릿지되는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AS를 많이 해주는 기업이 좋은 게 아니라 AS를 안 해준 기업이 사실은 좋은 거고요. 그렇죠. 비용을 아낄 수 네. 있으니까요. 예,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불필요한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AS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비포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공장에서 애시당초부터 분량을 내지 말아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고요. 하자를 내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예. 어떤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어요. 제품을 엉망으로 해도 AS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기업이 있어. 그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네. 네. 그럼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BS가 더 중요한 거죠. BS가 예,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베네핏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업이 이렇게 제대로 고객에게 제대로 된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베네핏이라는 것이 편익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객이 생각하는 이 베네핏은 크게 네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네, 하나가 첫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게 코어 베네핏이에요.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본질이죠. 본질적인 게 코어 베네핏이야. 네, 차별화 베네핏은 본질 말고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데 경쟁사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특징. 우리만의 특징. 네. 네, 이런 것을 차별화 베네핏이라고 그래요. 부가 베네핏이라는 것은 그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뭔가 부가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본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했어요. 네. 자, 이발소의 베네핏은 얼마나 머리를 잘 깎느냐. 그렇죠. 이게 이발소의 코어 베네핏이야. 네. 그런데 이발소의 차별화 베네핏이라는 것은 헤어스타일이에요. 네, 얼마나 좀 멋있게 새로운 유행에 맞게 또 연출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차별화 베네핏이에요. 네. 자, 여기서 부가 베네핏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커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커피를 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비듬 샴푸로 감아준다던가 좋네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아. 아니면 머리 깎고 난 다음에 요구르트 하나 줬다던가 뭐 이런 거. 네. 또 어떤 데는 뭐 구두를 닦아주는 데도 있어요. 예, 이런 거. 근데 이제 비코어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것을 베네핏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가는 단골 이발소가 있어. 제가 왜 거기를 가는가? 거기가 뭐 코어가 뛰어나냐? 그거 아니야. 차별화가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야. 방송 보셔도 괜찮은가요? 이발소 원장님. 네,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이발소를 잘 가는 이유, 그걸로 끊임없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비코어 베네핏이 좋아. 어떤 점이 좋냐면은 그 주차장 앞에 자동차를 파킹하기 좋아.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코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파킹하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네.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코어 베네핏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내가 어느 서비스점을 갔는데 그 서비스 이 점의 그 주인이 아니면 거기에 종업원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다. 아무 관계가 없어. 동창이야. 아무 관계가 없어. 가야죠 그러면. 네, 나하고 종씨야. 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맞아요. 비코어 베네핏이야. 그러면은 서비스 조직이 기업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코어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차별화 베네핏도 설계해야 되고 또 부가 베네핏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비코어 베네핏도 설계를 잘하면은 고객들에게 우리가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갑자기 약간 우스갯소리로 생각난 게 남자분들은 미용실 갔을 때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 말을 걸면 그때부터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도 약간 비코어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를 보고 잘 해야 돼요. 네. 예. 제가 백화점에 갔어요. 넥타이 사러 갔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디자인이나 컬러를 매칭을 시키는 게 참 고민스러워요. 어렵죠. 네. 예. 그런데 어느 판매원은 저한테 자꾸 재촉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면은 그냥 자리를 뜨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매장에 갔더니 판매원이 저한테 누가 사용할 겁니까? 제가요. 주로 입는 슈트가 무슨 색깔입니까? 셔츠는 뭡니까? 하면서 요즘에 잘 나가는 슈트입니다. 아니 넥타이입니다. 이게 유행합니다. 아니면은 그 색깔에 잘 매칭되는 겁니다. 하고 한 2개를 가지고 왔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2개 다 줘요. 와, 엄청난 그렇죠. 이득이네요. 왜냐면은 그분 입장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그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맞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쿠키를 굽는 기계를 뭐라 그러죠? 오븐? 오븐, 그렇죠. 네네. 비싼 오븐이 있어. 근데 그게 수백만 원가. 그걸 이 판매하는 이 판매원이 있어요. 네. 사러 간다면 그게 충동구매로 살까요? 아니요. 안 사죠. 네. 그러면은 그 고객한테 질문해요. 누가 사용할 거냐? 제가요. 주로 뭘 만들고 싶냐? 쿠키요. 그럼 말을 이렇게 꺼내는 거야.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이들의 정서가 정말 엄마가 직접 수제 쿠키를 만들어주는 엄마를 굉장히 행복한 엄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았음으로써 정말 내가 엄마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라고 설명하면은 그래요? 사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바로 코어로 들어가서 이거 기계 좋습니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거보다는 네. 그 사람의 이런 구매 동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저는 베네핏을 제공하는 판매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지난주에 머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바로 전날이나 깎으면은 너무 피곤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깎으라고 해서 네. 일주일 전에 깎았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넥타이도 딱 잘 어울리게 하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의 고객이신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만족입니다. 네. 감동입니다.